이런 건 얼마 해요? 100g에? 어디 100g에 4만원이면 키로에. 돌도는 저런 건 어떻게 자연산이에요? 저거?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휴가지 수산시장 탐방 세 번째 시간 속초편입니다. 그리고 여긴 속초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위치한 대포항이고요. 대포항엔 독특한 원형 항구를 따라 여러 동의 수산시장이 들어서 있죠. 근데 옛날엔 싱싱한 생선을 값싸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대포항을 그렇게 기억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오른 물가 탓에 바가지 시장이란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안타깝지만 이런 실정이죠. 휴가철을 앞둔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포항 수산시장은 이런 건물들이 일렬로 쭉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얼핏 복잡해 보여도 그냥 계속 직진만 하면 시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어요. 동해안쪽 시장은 오랜만인데 지금은 뭐가 있나 같이 구경해 보시죠. 어딩어. 첫 번째 집수조에 농어가 한 마리 보이는데 저 실루엣은 어딘가 체형이 좀 이상하죠? 대가리 쪽이 국정하고 체구도 높고 이건 혹시 넙치농어? 양식 점농어입니다. 넙치농어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양식뿐 아니라 자연산에서도 가끔 이런 체형의 농어들이 나옵니다. 체형도 그렇고 꼬리 모양도 그렇고 얼핏 보면 영락없는 넙치농어네요. 그 옆 수조의 빨간 새우들은 꽃새우로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입니다. 맛있지만 값비싼 횟감용 고급 새우죠. 이건 도화새우입니다. 사이즈도 좋네요. 독도새우로 불리는 새우 중 가장 어획량이 적고 비싸죠. 여기 세 가지가 붙어져. 맛도 있어. 그쵸, 맛있죠. 맛있는데 비싸서 문제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저렇게 써준다고? 아니? 안 사줄 거면 꺼져. 걔는 어떻게 해요? 시가 지는 거예요? 예, 먹고 가면 키로에 8만 원 정도. 8만원. 홍게는요? 홍게는 키로에 4만 원. 또 홍게도 금어기예요, 이제. 이제 요거 팔면 홍게가 끝나요, 이제. 국산 대게와 홍게는 이제 모두 금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엔 러시아산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요새는 러시아산 홍게도 다시 수입이 되고 있으니 사실 연중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역시 부담스럽네요. 대게는 키로에 어떻게 해요? 먹고 가면? 8만원? 홍게는요? 5만원? 게 먹으면 안 되나? 계란을 볶음밥 써. 개 먹고 싶다고 협박하던 매니저도 가격을 듣곤 뜨악하는 눈치입니다. 털개 숨어있네. 반갑답니다. 국산 털개도 조금씩 보이는데요. 털개는 얼마예요? 오늘 국내산 털개 그냥 키로에 15만 원 나가. 굳이 키로 안 먹어도 돼.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이게 왜냐면 이게 금액이 끝나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 조금 국산 비싸요. 털개구나. 맞아, 여기 거야. 이 집 키조개들은 오하열을 맞춰 가지런히 도열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조개인지 알아? 옷이. 아니야. 그러면 째복. 째째하고 보잘것없다고. 째째하고 보잘것없다지만 맛은 좋은 조개입니다. 깨끗한 모래밭에서 알아 바지락보다 국물이 맑고 깨끗하죠. 하지만 모래가 많아 해감이 빡세다는 단점이. 고등어들도 집집마다 수조에 많이 보입니다. 때깔도 좋고 통통해 보이지만 실상 지금 자연산 고등어는 맛이 떨어집니다. 기름기가 없거든요. 이 시기엔 차라리 양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특히 동해 북부 강원도산은 유독 맛이 덜한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박장군님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재미있는 썰을 많이 풀어주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구독하셔도 좋을 겁니다. 방어들도 있네요. 여름철 방어는 기름기도 없고 사상충도 많죠. 여름엔 안 먹는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와 함께 헤엄치고 있는 생선은 그 유명한 황어입니다. 맛없기로 악명 높은 생선이죠. 이날은 제가 물어보질 않았지만 작년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생선이지? 황어라는 황농어. 이걸 황농어라 부르면 농어 종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 예전 영상으로 설명할게요. 바다에 살다가 이맘때 민물로 올라와 산란을 하는 녀석들인데 요 앞에서 남대천을 찾아오는 놈들이 많이 잡힙니다. 작년에도 설명한 적 있지만 현지인들도 잘 안 먹는 맛이 없는 생선입니다. 잉어과 생선이라 장가시도 많고요. 요새 황어라고 하면 안 팔린다고 소문이라도 났는지 이젠 황농어라는 애매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생긴 게 비슷해 보여도 농어와 황어는 전혀 다르죠. 이런 혼동을 주는 명칭은 사용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만 나는 특이한 농어 정도로 알고 비싼 값에 저걸 먹겠죠. 뭔가 좀 씁쓸하네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해안 쪽 수산시장을 찾는다면 생김새까지는 아니라도 황어, 황농어는 이름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면수어도 조금씩 보이네요. 구이용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화로는 횟감이 되죠. 살은 모르나 기름기가 많고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나름 매력적인 횟감입니다. 특히 슬러시 육수 부어내는 강원도 물회의 케미가 좋다고 했었죠. 값도 저렴하니 특이한 거 찾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분량이 욕심 많은 개도라치가 자기도 봐달라는 것 같네요. 요즘 가는 곳마다 소개했던지라 이젠 친숙하죠. 얘는? 오. 이
이제 생활몬 매니저도 이름을 외웠습니다. 제가 항상 여름이면 추천하는 횟감 중 치자 돌림 삼총사가 있었죠. 바로 전복치, 꼬랑치 그리고 돌삼치인데요. 쥐노래미는 돌참치라고도 부릅니다. 얘가 뭐 참치야? 돌삼치라고도 하고 노래미, 쥐노래미. 진호래미를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어차피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수조 바닥의 이 빨간 생선들은 삼색입니다. 흔히 삼식이라고 부르는 매운탕이 맛난 생선이죠. 여기서도 거의 탕거리용 생선으로 취급되는데요. 참고로 동해안 삼색이는 산호초밭에서 많이 잡혀 이렇게 채색이 화려하고 서해산보다 사이즈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알록달록한 위장색이 정말 화려하죠. 복어도 그 종류가 꽤나 다양했습니다. 밀복이라고 부르는 건복과 참복이라고 부르는 자주복, 그리고 이건 청복이라는 종입니다. 표준명은 까칠복이고요. 어획량이 많진 않은데 다른 복어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저렴하게 팔립니다. 까칠복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몸 전반에 산재해 있는 잔반점들이죠. 그리고 이건 꺾을복인데요. 반점도 이름도 비슷하지만 이건 온몸에 독이 있어요. 먹으면 죽습니다. 물론 저는 먹어도 살아날 것 같긴 합니다. 전 좀비니까요. 밀복, 참복, 청복 외에 이것도 많이 보이는 복어죠. 특히 동해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까치복입니다. 색깔이 정말 이쁘죠. 복어류는 봄여름 산란기에 독성이 강해진다지만 사실 제독 처리만 잘하면 연중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복어류는 사철 맛 변화도 거의 없죠. 그래서 전 가끔 복다림으로 민어 대신 복어를 먹기도 합니다. 아니 이건 말쥐치파와 돌돔파의 대립구도인가요? 말쥐치는 이달까진 금어기죠. 저건 양식입니다. 그리고 돌돔은 작년에 왔을 땐 키로당 25만원이라는 살인적인 가격을 보여줬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가격이 정상적이네요. 이쪽 수조에 담겨있는 건 지금 제철인 수박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성게도 보입니다. 강원도에선 둥근 성게, 보라 성게 두 종류가 나는데 이건 둥근 성게예요. 둘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이라면 이름처럼 둥근 성게는 가시 길이가 일정해서 둥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보라 성게는 가시 길이가 제멋대로 들쭉날쭉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가 다르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제철이에요. 딱히 구분 짓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종류의 가리비가 있는데 먼저 이 커다란 건 일본산 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건 국산 가리비고요.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둘 다 큰 가리비랑 동일한 종입니다. 대포항 수산시장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몇 개 동이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왜? 밥상인 출입 금지되잖아. 안 되겠다. 계속해서 구경 중입니다. 여기 담긴 요망하게 생긴 건 다들 잘 아시는 개불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커? 개 커. 빵빵하게 부푼 녀석이 있네요. 개불이 겁내 커. 쟤도 개 커. 대물이 득실득실한 대포항입니다. 근데 옆집엔 더한 놈도 있었습니다. 이 개불 뭔데 이거? 나 이렇게 보면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본다.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팽창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분홍 소세지 그거 있잖아. 그거보다 더 커. 오징어 가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징어는 요즘 어떠세요? 오징어는 키로가에 15,000원. 키로에 15,000원. 한 마리에? 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 금징어다. 어제는 2만 원이었어요. 야 진짜 금징어네요. 금징어. 오랜만에 속초까지 온 김에 오징어회나 먹을까 했는데 이건 뭐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그래도 오징어가 먹고 싶어서 오징어 난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오징어를 맛볼 수 있겠죠. 룰루랄라 도착했는데 어째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문을 연 집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오징어는 다음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대포항입니다. 아직 미처 못 둘러본 곳들 마저 볼게요. 시장에 유독 많이 보이는 생선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중적인 횟감은 아닌데 이름이 도똠이랍니다. 도똠이라면 분명 이따금씩 잡히면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 전설의 심해어죠. 그런 귀한 생선이 이렇게나 흔하다니 그럴 일은 없겠죠? 이건 바로 중국산 양식어 종인 동갈도똠입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실제 도똠과는 전혀 연관없는 종이에요. 도tom도 있고. 이게 도똠이에요? 영. 여기도 생선들을 이상한 명칭으로 부르는 건 똑같네요. 의도적인 상술인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확한 명칭이 쓰이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쪽에는 재밌는 조개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이건데요. 이건 접시조개라는 조개입니다. 동해안 북부 지역 찬물에서 잡히는 보기 드문 조개죠. 회로도 먹을 수 있는 조개이며 추운 겨울에 살이 차고 맛도 좋습니다. 접시조개. 접시 모양이라서. 일본어로 사라가이라 그 앞사라. 참고로 시중엔 칼조개란 명칭으로 유통됩니다. 이거 뭔지 알아? 전복소라. 난 아오이 소라밖에 몰라. 소라 분녀선 아니네. 매니저랑 같이 다니면 심심한 일은 없어서 좋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도 보이고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회로 먹을 수는 있는데 수율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사실 살이 나오는 부위가 저 꼬리밖에 없거든요. 아주 곱게 생긴 미단 멍게도 보입니다. 동해안 찬물에서만 나는 멍게죠. 맛과 향이 멍게나 돌멍게에 비해 마일드합니다.
문어 전문점도 있고요. 문어는 요 정도 크기가 가볍게 먹기 좋아 인기가 많죠. 그리고 여느 어류와 달리 크기와 맛이 딱히 비례하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대포항 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수조가 텅 비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볼거리는 충분했네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본 느낌이라면 우선 호객행위는 확실히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아주 친절했고 다양한 품목들이 주는 재미는 덤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라면 역시 아까도 말했던 생선 이름의 문제와 여전히 너무 높은 시세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산물 시세를 놓고 딱히 왈가왈부하지 않는 편입니다. 소위 관광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 관점에서도 사실 많이 비쌉니다. 인근 지역 시장 중에도 유독 그런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여행지 물가라도 너무 비싸서 선뜻 뭐 먹기가 망설여져요. 그리고 다른 수산시장과 다른 세트 메뉴 구성이 특징이라지만 솔직히 말해 요즘 이 정도는 크게 특별할 건 없는 진부한 구성이죠. 뭐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세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높은 가격이 납득될 만한 타당한 구색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 자구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백종원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속초 최대의 대포항이 꼭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한참 걸었더니 출출합니다. 밥이나 먹어야겠네요. 작년에 소개했던 대포면옥 옆에 숨겨진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안돼! 안돼! 연락해보니 가게를 이전하셨다고 하셔서 찾아와 봤습니다. 솥밥 정식 전문점이에요. 사모님이 대포항 맞은편에서 아주 오래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거든요.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제대로 된 한정식집 보기 어렵죠. 음식 솜씨가 정갈하시고 상차림도 푸짐해서 사실 솔직히 지인들이 대포항을 간다 하면 차라리 이 집을 추천했었어요. 인당 3에서 5만원 코스인데 회도 나오니 아쉬울 게 없거든요. 지금은 인당 15,000원짜리 솥밥 정식으로 캐주얼하게 영업하시는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구성 한번 보시죠. 저염 명란젓, 애호박 볶음, 잡채입니다. 이건 장조림, 새송이 볶음, 브로콜리 무침, 더덕 무침, 죽순 볶음, 가자미구이, 소불고기고요. 황태 껍질 튀각, 오이고추 무침, 들깻잎 나물, 표고 볶음, 멸치 볶음입니다. 반찬이 깔리기 전에 샐러드가 나오고 카프레제 느낌을 낸 토마토입니다. 살짝 데친 표고버섯이고요.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육전과 가지전입니다. 들기름에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두부고요. 피날레인 강원도 까막장찌개입니다. 설악을 등지고 있는 속초에서 굳이 수산물만 찾을 필요는 있나요? 반찬 가지수가 많지만 사모님 손맛이 좋아서 하나하나가 맛있습니다. 특히 고소한 두부도 너무 맛있었고 산미가 매력적인 까막장찌개도 입맛 당기는 스타일이네요. 솥밥은 이렇게 덜어내어 주시는데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밥맛 좋습니다. 종류별로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영상 한 편 나올 것 같네요. 속초에서 수산물이 질린다거나 가성비 좋은 식당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구수한 누룽지와 식혜한 모금으로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네요. 마음의 병을 소화하기 위해 소화제를 먹는다. 소화제를 먹고 나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앙시장 구경하러 왔어요. 호떡 먹고 가야죠. 네, 고맙습니다. 비시즌이라 더 귀한 호떡이네요. 전국의 호떡 맛집 제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랜만에 초딩 때 달고 살던 슬러시도 먹고. 중앙시장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네요. 관광객은 여기다 모인 듯합니다. 동물 좋아하는 매니저는 개 같은 고양이랑 놀아줍니다. 그래도 궁디팡팡은 싫다네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홍게라도 한 팩 사기로 했습니다. 큰 놈 2마리에 볶음밥까지 3만원이네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중앙시장 어물전도 잠깐 구경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큰 거. 대구야 이거. 그리고 대구 하면 역시 시원한 맑은탕이죠. 아까 돌솥 정식에서 2% 부족했던 뜨끈한 국물을 채우러 왔습니다. 이 집이야 뭐 워낙 유명한 집이죠. 저는 이미 점심에 품절됐답니다. 언제 먹어도 시원한 대구탕 겨울에만 먹으란 법 없죠. 거품도 잘 걷어내며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맛봅니다. 정말 맑죠. 미나리도 먼저 건져 먹는데 여름이라 좀 억셉니다. 이제 메인인 대구탕 차례입니다. 얼리지 않은 생대구라서 살이 아주 부슬부슬한데요. 여름에 먹어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참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메인 테마는 수산시장 소개와 횟감 리뷰지만 가끔 이렇게 야제 입맛에 맞는 해당 지역 토속 음식이나 맛집 리뷰도 같이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건 겨울과 달리 고니와 이리가 없다는 건데요. 대신 부들부들한 간으로 만족해야죠.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 시기 대구탕에 저런 부속물이 들어있다면 냉동이거나 명태일 것이겠죠. 이 청어 알젓은 이 집의 시그니처 반찬입니다. 이렇게 생김에 밥 곁들여서 함께 먹으면 져주는 줄 알았네요. 어쩐지 그럴 리가. 마지막은 대구의 백미인 쫄깃한 볼살로 식사 마무리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대포항 구경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왔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겐 여전히 너무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간만에 신나게 떠들어댔더니 분량이 너무 길어졌죠?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